안녕하세요. 차별 강화에 대해 발표를 할 1학번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목차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차별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별 강화의 정의는 바람직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강화를 받지 못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차별 강화의 유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상반 행동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는 낮은 비율 행동 차별 강화라고도 합니다. 표적 행동의 빈도가 수용될 수 있을 만큼 감소되었을 때 강화하는 것으로 행동이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정한 기준만큼이거나 기준보다 적게 발생되었을 때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에 대해 차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으로의 차별 강화를 설명하면서 예시를 들 텐데 머릿속으로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시로는 찬영 친구로 한번 들어볼게요. 찬영이라는 유아가 40분의 수업을 진행할 동안 1분에 한 번씩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수업에 방해가 되겠죠? 그 행동의 빈도수를 낮추기 위해 기준을 정합니다. 먼저 35번이라는 기준을 잡고 질문하는 행동을 35번 이하로 했을 때 강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30번, 25번, 20번 이런 식으로 낮춰가면서 강화를 해주는 것이므로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른 행동을 할 때 강화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론적인 개념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일정 시간 간격 동안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간격 동안에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강화하는 것으로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진 속 엄지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보이는 지율이는 엄마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서 손가락 빠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손가락 빠는 행동 이외의 모든 행동에 강화를 하여, 즉 지율이는 책을 읽어주어 손가락 빠는 행동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체 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유아가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강화하지 않고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 즉 대체 행동을 말하죠. 이 대체 행동을 할 때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거나 화내는 등의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로 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강화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체 행동의 기능은 문제 행동의 기능과 동일해야 하며 문제 행동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문제 행동인 울음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교사의 관심 끌기였다면 대체 행동인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교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반행동 차별 강화인데요. 이에 앞서 먼저 상반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상반행동 차별 강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상반행동이란 어떤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앞으로 흔드는 행동과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행동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겠죠. 또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과 의자에 앉아있는 행동 또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행동 차별 강화의 정의는 문제 행동의 상반행동에 대해 강화하고
문제 행동에는 속어를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속어는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반행동 차별 강화에 대한 예시로는 손으로 사물을 돌리는 문제 행동에 손으로 물감을 찍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반행동에 강화를 적용하여 사물을 돌리는 속어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뼉을 치는 행동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손뼉을 치는 것이 왜 문제 행동이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치는 것이 아닌 수업에 방해되는 정도의 손뼉치기였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행동을 악기로 소리낼 수 있는 상반 행동을 할 때 강화하고 마찬가지로 손뼉치는 문제 행동은 속어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눈앞에서 흔드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쌀이나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상반 행동에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참고한 교재와 사진의 출처입니다. 제 발표가 부족하지만 이해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